딥시크에서 터미너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버전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단순히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진짜로 행동하는 AI,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AI가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웹을 뒤지고 코드를 실행하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터미너스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딥시크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딥시크 터미너스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뭘 포기해야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큰 그림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터미너스는 딥시크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바로 그 에이전트 기반 AI 전략의 진화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이브리드 추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추론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모델이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웹 검색도 하고 코드 실행 같은 외부 도구를 직접 써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진짜 똑똑한 비서가 생긴 것 같을까요? 터미너스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개발자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점들일 텐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가끔 영어랑 중국어가 막 섞여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고요. 코드나 검색 같은 내장 에이전트 기능도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진짜로 딱 돌아가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터미너스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해요. 하나는 딥시크 최시라고 함수 호출처럼 좀 가벼운 작업을 위한 사고 미사용 모드고요. 다른 하나는 딥시크 리저너라고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들을 위한 사고 사용 모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모두 다 한 번에 최대 12만 8천 토큰, 그러니까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터미너스의 성능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이거 정말 인상적입니다. 웹 검색 능력을 측정하는 브라우즈 컴퍼 벤치마크에서 이전 버전이 30점이었는데 이번엔 무려 38.5점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모델이 웹이라는 도구를 훨씬 더 잘 다루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외부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지 평가하는 터미널 벤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1.3점에서 36.7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결국 이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진짜 실력을 가르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향상이 특정 분야에만 쏠린 것도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질문 답변부터 다국어 처리, 심지어 사람도 풀기 힘든 추론 문제까지 모델의 전반적인 지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놀라운 성능 향상을 이루는 데는 분명 대가가 따랐을 겁니다. 딥시크는 과연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강화하는 전략을 썼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 전략적인 선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웹 검색이나 도구 사용 능력은 엄청나게 좋아진 반면에 코드포스 같은 일부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약간 떨어졌어요. 중국어 웹 검색 성능도 조금 내려갔고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딥시크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건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코딩 실력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에 에이전트로서의 안정성과 도구 사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걸 집중한 겁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봐도 이런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사스 랜딩 페이지 코드를 기가 막히게 짜주고 심지어는 간단한 3D 마인크래프트 클론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전 버전을 쉽게 해냈던 나비 모양 SVG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실패하는 그런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터미너스가 시장에 던질 파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가격표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만 출력 토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터미너스는 고작 1.68달러입니다. 약 10달러인 GPT-4나 75달러나 하는 클로드 오퍼스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공짜 수준이죠. 딥시크가 작정하고 가격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파격적인 가격에 더해서 터미너스는 상업적으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MIT 라이센스 기반의 완전한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의 모델이 이런 조건으로 풀리는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둘러싼 좀 더 넓은 배경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점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다른 중국 기반 AI 모델들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가 검열이 적용될 수 있고요. 이게 가끔 모델의 추론 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직접 서버에 설치해서 쓸 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버그가 하나 있는데 딥시크에서 곧 패치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다음 모델인 V4나 R2에 대한 소문도 솔솔 나오고 있죠? 결국 터미너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AI의 미래는 이렇게 강력한 성능과 오픈소스라는 엄청난 장점을 갖는 동시에 특정 기능을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하고 또 외부적인 제약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런 내재된 타협점을 가진 모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